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이사이자 무역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김용원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토요일이 아니죠. 금요일날 저녁인데 중요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설명회를 오셨다라는 건 관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그죠? 그리고 알아보러 오신 것 같고 또 공부하시는 중인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오늘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좀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가 여러분 올해 관세사 시험인 거 아세요? 2차 시험? 아, 모르시나요? 그래서 매년 4월 달에 1차 시험을 보고 2차 시험은 이제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모의고사가 진행 중이고 요번 주차가 이제 마지막 주차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제 1년 동안 수고했다고 해서 저희가 기념품을 마련을 했어요. 원래 모의고사 학생들 주는 건데 제가 5개를 여기다 이렇게 꼽붙여 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거 아시죠? 내 물병 그거. 예. 그런데 양말도 신겨줘요. 예, 찬물 넣으면 여기 뭐 서리 같은 거 생기니까 그래서 요거 양말도 신겨주는 요거를 5개를 제가 꼽붙여놨어. 꼽붙였단 말 써도 되나? 예, 아무튼 잘 챙겨놨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질문을 할 건데 질문을 잘하시는 분에게는 이거 대답을 잘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이걸 하나씩 드릴 거예요. 예,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몸풀기 한번 들어가 볼까? 몸풀기. 문제를 뭘 낼까요? 예, 제가 몇 학번일까요? 네. 1호 학번? 고마운데, 예, 고마운데 그건 좀 너무했어. 예, 땡. 예, 96 학번 아닙니다. 98 아닙니다. 잠깐만, 예, 순서대로 자, 예, 마스크. 94 땡. 93 맞아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답은 아니었어요. 예, 저기 1호 학번 일로 나와. 빨리 해야 돼, 빨리 와. 예, 고마워요. 예, 사회생활 잘할 것 같아요. 모자는 좀 애란 거 알지? 93학번도 드릴게요. 예. 여기다 놓을게요. 알아서 가져가세요. 예. 자, 이제 물병은 3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답을 잘 해주시고 하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취향을 아시겠죠? 정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요즘 말로 뭐라 그러지? 답정너라고 그러나?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회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이제 3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과 관련된 어떤 준비 요령이나 마음가짐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강사님들 소개를 좀 드리고 오늘 또 저희 학원에 새로 모시게 된 강사님이 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임예진 관세사님이라고 새로 이제 모셨는데 그분께서 잠깐 영입을 좀 인사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 그 남자들만 있는 학원이에요. 저희가 강사들이 거의 다 남자잖아요. 그것도 아저씨. 예, 그래서 좀 젊은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들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최건수 관세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평균 키 올리려고. 그리고 다 남자예요. 그래서 임예진 관세사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먼저 관세사와 관련해서 수험 준비 요령과 그 다음에 마음가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 반복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미리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관세사는 총 그 합격 인원이 몇 명 정도? 90명 정도를 매년 뽑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도 그럴 거고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재작년부터 이제 90명을 뽑기 시작했고 그 당시 관세청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인 그 관세사 배출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원래는 한 150명까지 늘린다라는 계획까지 세우셨다가 근데 어떤 기관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임기를 다 안 채우고 계속 정치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발령이 잦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셨던 관세청장님이 지금은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제 90명으로 계속 갈 것 같긴 합니다. 줄진 않을 거예요, 아마. 예. 자, 그래서 그 90명 인원 중에 남자 여자 비율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비율이. 그래서 남성 비율이 한 69%, 재작년에는 60% 초반이었고 여성 비율이 40% 가까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남성 비율이 좀 올라갔고요, 합격자 중에. 자, 그다음에 연령별 비율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60%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20대죠. 그래서 20대가 제일 많고, 혹시 여기 40대 있습니까? 괜찮아. 저도 40대예요. 괜찮습니다. 없나요? 그럼 이 중에서 최고령은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최고령이 50대 분들도 가끔 있었는데, 요즘은 최고령이라고 해봐야 40대 초반 정도가 최고령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가 한두 명 있고 30대가 한 30%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연령별 비율은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수험 기간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공부를 대체 어느 정도를 하면 붙냐. 물론 그런 건 없죠. 몇 년 공부하면 붙는다는 건 없고, 합격자들이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를 보면 가장 많은 게 지금 44%가 나와 있는 게 3년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만이 아니고 횟수로 따진다고 보시면 돼요. 횟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면 2015년에 시작을 했고 1차를 붙으면 16년에 붙고 그 다음 2차는 17년이 되죠. 그럼 횟수로 벌써 몇 년 공부하신 거예요? 3년이죠. 대부분 이제 그런 식의 스케줄을 따라가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4%가 그 정도고, 2년 미만, 마음에 들지 않죠. 저런 분들은. 학원도 저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공부 왜 이렇게 짧게 짜증나게. 근데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이제 공부 시작을 하는 시점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 1차 시험이 4월이면 1월이나 아니면은 뭐 12월 달 방학하고 그때 시작해서 1차를 되게 단기간에 붙고, 어차피 2차는 1년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은 사실은 만 20개월 정도 공부하신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부분이 한 20%, 23% 정도인데 이제 4년 미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이 몇 년 정도예요. 맥시멈. 4년 차까지가 이제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 막 이러는데 안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셔야죠. 뭐 그러면. 근데 그 제가 그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관세사를 합격하고 떨어지는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사실 딴 게 아니고 누가 더 절실한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좀 오래 강의를 하다 보니까 붙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굉장히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절실했던 친구들이에요. 뭐 나름대로의 이유는 다 있겠지만, 그래서 관세사에 되게 절실했고, 그리고 생각이 많은 분들은 고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생각이 많다. 옛날에 개콘에 보면 그거 있었죠. 뭐 하면은 뭐 했는데 뭐 했지? 그래서 죽었지? 네가 누굴 죽였다 임마. 뭐 이런 거 코너 있지 않았나?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앉아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고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자꾸 딴 생각을 해요. 플랜 B를 만들고 떨어졌을 때 계획을 만들고 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록 여기가 학원이고 지금 공개 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학원 수강하기에 앞서서 과연 내가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좀 생각을 했는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렇고 이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죠. 유예와 동차. 유예와 동차 이쪽 용어인데 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1차, 2차를 다른 해에 합격하는 게 이제 유예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시작하셔서 내년에 1차를 붙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붙게 되면 그게 유예생. 유예생이 압도적으로 많죠. 몇 프로입니까? 62%가 다 유예생이고, 그래서 2차 기간을 1년만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 여기 있는 60%가 다 2차 공부 1년 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차는 1차, 2차를 한 해에 같이 붙는 걸 우리가 동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차 비율이 이제 요 정도 32% 정도 되고, 이 동차의 어떤 구성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유예생 같은 경우 수험 기간이 몇 년으로 나와요? 50%가 3년 미만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여름이나 가을쯤 1차 공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1차 붙고 휴학하고, 학생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 다음에 1년 공부해서 2차 붙는 그런 케이스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23%가 2년 미만 정도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동차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동차생의 지금 거의 63%가 몇 년이죠? 3, 4년 차 동차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를 처음 봐서 한꺼번에 붙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생동차라고 그러죠. 생동차는 여기 1년 미만 정말 변태 같은 애들인데 여기 보시면 7% 돼 있는데 이 7%가 퍼센트로는 7%인데 명수로는 한 명이에요, 한 명.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동차를 저한테 와서 지금부터 하면 내년 동차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이버에 치면 무슨 신점집이 있어. 되게 용하대요, 거기.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붙을까 떨어질까는. 예, 만약에 동차를 한다고 하면 저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거다라는 건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합격을 한다라는 건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통계가 일단 나오잖아요. 한 명 정도니까. 예. 자, 그다음 연도별 수험 인원 및 합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오늘 그 산업인력공단 혹시 들어보셨나요? 산업인력공단이 관세사 시험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요즘에 학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NCS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국가 직무 표준 뭐 이런 거 해서 요즘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요즘 많이 밀었던 게 창조경제고 그 다음으로 밀고 있는 게 NCS라는 거예요. NCS가 뭐냐면 이제 학교 교육부터 중고등학교 교육부터 직무 중심으로 교육 체계를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 직무라는 게 이제 앞으로의 향후의 직업과도 연결이 돼서 관련 자격증도 만들고, 예, 그래서 지금 수백 가지의 직무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자식이라고 하면 너무 뭐나? 예, 조카들부터는 아마도 그런 교육을 아마 받게 될 거예요. 독일식이래요, 거의. 예. 자, 그래서 거기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그 무역과 물류 부분이 이제 한 산업 분야가 있고 거기에 또 세 분류로 들어오면서 수출입, 무역, 그다음에 물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다시 수출입으로 들어오면 원산지 관리,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관련 자격증 해가지고 관세사가 나오는데 거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국가 자격이고 90명밖에 안 뽑고 너무 어렵다. 전문가가 많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 그 관세사들을 보조할 수 있는 실무진들의 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요즘에 정보고라고 그러죠. 특성화 고등학교. 그런 데는 이미 그 통관이나 원산지 관리를 배우고 있어요. 학교에서.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관세사 사무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가 앞으로 되게 커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직무능력 표준에 이 수출입과 관세와 또는 원산지가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들을 지금 보시면 매년 75명씩 쭉 나오다가 이때는 잠깐 86명이 나왔는데 이때만 빼고는 이제 90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명의 어떤 관세사가 배출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의 수요가 꽤 클 거예요. 돈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저도. 근데 수요는 많아요. 예, 그래서 일단 합격을 하게 되면 관세법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길이 있으니까 그건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에겐 되게 안 좋은 부분이죠. 앞에 잘 보이시나요? 대상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6년도만 하더라도 1,500명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0년 만에 지금 올해 2015년에 몇 명이 접수했죠? 3,700명 정도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 거의 2배가 넘죠. 그죠? 예. 점점점 늘고 있어요. 관세사 응시하는 친구들이. 반면에 이제 합격자는 그대로 90명이고, 그러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 예,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희망 고문 같아요. 1차 같은 경우는 3,700명이 접수를 했고, 실제 시험장에 오는 인원은 몇 명이죠? 2,700명이니까 1,000명은 허수죠. 시험장조차 안 온 거예요, 이 친구들은. 자, 그 중에서 이제 몇 명을 뽑았어요? 666명. 예. 짠 것처럼 666이 뽑혔는데 1차는 어떻습니까? 합격률이 꽤 뭐 괜찮은 편이죠. 예,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올해 2차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작년에 합격자 또 올해 합격자가 올해 2차의 대상 인원이잖아요. 1,181명이에요. 이 중에서 몇 명을 뽑아요? 90명을 뽑아요. 그럼 합격률이 거의 10 몇 대 1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차 같은 경우는 학교와 병행을 해도 되고, 예,
휴학한다 그러면 저는 말려요. 1차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직장과 병행하는 것도 1차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1차를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2차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미리 좀 세워 놓으셔야 돼요. 학생들은 휴학 기간,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은 휴직이나 퇴직이나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걸 같이 양다리 걸쳐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예, 여기 이제 직장인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돌아보세요. 다 혈기 넘치는 다 젊은 친구들이잖아. 이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예, 오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즘 추세가 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 놓으셨으면 좋겠고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자 이거 쪽지 다 있죠. 제가 그냥 불러볼게요. 74번 74번 있어요? 74번 없나? 그러면 93번 내 학번이니까 93번 없어요? 93번이에요. 예, 93번 친구는 그 국가 자격에 보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뭐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또 간평사, 노무사 또 뭐 있죠? 법무사 예, 요런 직군들이 있는데 그런 직군을 선택하지 않고 관세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세사 그럼 어떤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공이라서 그래서 관세사를 하는 거예요? 법무사 괜찮지 않을까? 그래요? 예, 물병이 걸려 있는 건데 대답을 좀 잘하지. 예, 제가 마음에 드는 답이 아니어서 또 다른 분들 관세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꼭 무역학과만 와 계신 거 아니잖아요. 전공자들만 관세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은 논리로 간평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회계사나 변호사는 그렇고 예, 그죠? 좀 그렇고 예, 힘들 것 같으니까 예, 언강생심 괜히 예, 보지도 않는 건데 아무튼 없어요? 앞에 계신 분 잠깐만 예, 자, 요걸 앞에다 놓고 답을 해야겠다. 자, 법무사나 감평사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예, 액티브한 면에서 매력을 느꼈어요. 감평사는 뭔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것 같고 법무사는 법적으로 책 보면서 사무적으로 일하는 거에 비해 관세사는 이제 통관해서 사람들 만나면서 관세사는 되게 그러면 한량 같다. 지금 말 듣는 거 보면 관세사는 뭐 놀고 먹고 한량이야? 맨날 사람 만나고 술 먹고 밥 먹고 골프 치고 이게 너무 업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요. 물병 줄까요 말까요? 관세사 보고 한량이래. 뭐 사람이나 만나고 뭐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은 있어요. 약간 그런 쪽에 있는 간평 부동산이죠. 법무사 그죠? 법 그죠? 그다음에 노무사는 이제 노동 예, 어떤 임금 뭐 그런 부분이 생기면은 이제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인데 관세사 그러면 왠지 뭐가 있어요? 약간 좀 역동적인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항상 움직이는 물건을 다루는 업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류랑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큰 법인들은 또 물류를 직접적으로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놀고 먹진 않아요. 큰일 날 소리가. 양말 하나만 줄까? 양말 하나만 하고 나중에 더 하면 그때 물병 채워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관세사라는 직업은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말 그대로 수출입 통관을 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에게 이제 도움을 많이 줍니다. 옛날에는 업체들이 뭔가 이제 추징을 당하거나 문제가 됐을 때 관세사를 찾아요. 이미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관세사가 들어간들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비나 좀 해달라는 얘기였죠. 로비나 좀 해라.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관세청 출신의 고위공무원 분들을 모신 법인들이 그런 쪽에 많이 좀 갔죠. 예, 정관예우나 이런 거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요즘의 기업들은 이제 좀 달라졌어요. 통관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세관은 이제 원칙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입 통관은 빨리빨리 해주고 대신에 자체적으로 신고했던 내용을 2년이나 3년치를 모아서 사후 심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수라도 2, 3년치의 어떤 세금이 잘못됐던 세금이 누적이 되면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몇 천억의 추징이 나온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굉장히 부담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도 통관이라는 부분을 하나의 관리해야 될 위험, 리스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지속적인 관리, 점검, 이런 것들을 관세사한테 많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면 스스로 가서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이해됐죠? 그런 일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추징 같은 일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이제 행정 심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무법인과 같이 이제 코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요즘엔 또 뭐도 많이 하죠? FTA와 관련해서 컨설팅 같은 것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역동적인 일이고 많이 돌아다녀요. 하지만 한량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저는 99년도에 합격을 했습니다. 16기 관세사고. 왜 그러세요? 저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왜요? 별꼴이야 진짜. 아무튼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93학번이기 때문에 응사 있죠, 응사. 그 응사의 그 시절을 그때 같이 보냈던 그 세대였고 삐삐 세대였고 옛날 카페 가면은 테이블마다 전화 하나씩 있었던 거 알아요? 그거로 삐삐를 쳐요. 그러면 이제 저기 데스크 쪽으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 몇 번 삐삐 치신 분 막 이렇게 불러요. 데스크에서 여기요 막 이러면 이제 글로 전화를 연결을 해줘요. 아무튼 그런 세대이긴 했는데 그때 공부를 할 때는 관세사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다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힘드니까요. 2차 공부할 때 외롭잖아요. 친구들은 다 회계사 했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이제 슬럼프가 올 때마다 스스로 이제 생각했던 게 관세사가 됐을 때 내 모습을 많이 떠올렸어요. 그리고 2차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고 세부적인 부분이고 요즘 말로는 이제 레어템이죠, 레어템. 그러면서 그때 공부하면서 혼자 낄낄대면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관세사 되면 진짜 멋있겠지? 이런 거 얘기 막 해주면 요즘 말로 간지나겠지? 이러면서 낄낄낄대면서 혼자 공부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미친 줄 알았을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학생들 중에도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도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 중에 보면 약간의 목표의식이 좀 없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덥석 학원을 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과정을 자기 스스로한테 납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꼭 관세사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공부를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오지 말아요. 좀비처럼. 알았죠? 아무리 취업이 안 되고 세상이 팍팍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직업을 결정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신중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뭡니까? 뭐예요? 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최종 합격을 언제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험 이쪽에 뛰어들기 전에요. 자기의 상황 여러 가지 뭐 그런 환경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부득이하게 내년에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내후년에 유예로 합격을 해야 되는 걸 목표로 삼을 거고 일단 공부를 시작해 놓고 합격 시기는 뒤에 가서 보지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장수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자, 혹시 내년에 2차를 나는 붙을 예정이다. 말이 이상하다. 붙을 예정이다는 좀 그렇고 붙을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동차 내년 2차를 준비하고 있다. 손 들어 보세요. 유예생들입니까? 내년 유예생 손 들어 보세요. 후구 조사는 안 했구나. 내년 유예. 대부분 한 반. 되게 부럽다. 그죠? 다른 분들 1차 붙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1차 붙었어요. 예. 뚜껑 하나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년에 나는 동차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양복 입으신 분 내년 합격을 목표로 하는데 동차. 직장인이 아니세요? 직장은 어떻게 해요? 같이? 그만둬야 돼요? 직장을 그만둔다는데 뭐 제가 할 말은 없고요. 건투를 빌겠습니다. 자, 나는 관세사를 오늘 처음 봤어요. 관세사라는 사람을 너님이 처음이에요 하는 사람 있어요? 있잖아. 아니에요? 관세사 처음 봤어요. 한량 아니에요? 한량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럼 어느 정도 다 공부를 하신 분들이 왔구나. 예. 그래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도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별 목표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고시 공부는 딱 하나입니다. 책을 많이 본 사람이 이겨요. 뭐 우리가 회독이란 표현 많이 하죠. 예, 회독 수가 많은 친구가 이겨요. 특히 2차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1년간의 수험 기간이 있다면 2차 기준으로 그럼 내가 회독수를 몇 회독을 해야 될 거며 각각의 회독을 몇 월 달까지 딱딱딱 끊을 건지에 대한 어떤 단계적인 목표가 또 나와 있어야 돼요. 고시생은요, 여러분 그냥 공부 막 하시면 안 돼요. 예, 철저하게 그날그날의 할당량까지 여기 나오죠. 세부 일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일주일 시간표를 짜고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짜고 학교 시간표처럼요. 그리고 내가 한 회독을 하기 위해서 그날 몇 페이지씩의 진도를 나가야 되는지가 매일매일 목표가 나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다 해놓고 시간이 남으면 그냥 놓으셔도 돼요. 근데 남을 일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장수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 추적 60분이었나 뭐였죠?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7, 8년 됐을 거예요. 한국의 고시병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신림동을 찾아가요. 거기 가면 터줏대감 같은 분들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사시행시 있을 시절 고시생들 고시 시험의 역사와 함께했던 그런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모자이크 처리된 50이 다 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의 하루 생활은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그 슈퍼 있죠, 슈퍼 지금 같은 편의점 말고 슈퍼 앞에 왜 평상 같은 거 있죠. 평상에 앉아서 이제 하드 이렇게 빨면서 다리 종아리 이렇게 걷어 올리고 이렇게 종아리 이렇게 툭툭 치면서 지나가는 친구들이 이제 인사를 받는 거죠. 형님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저 자식은 뭐 지금 행시하는 놈인데 될 것 같아. 뭐 이러고 어떤 애가 그러니까 기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는 뭐 외시하는 놈인데 공부 잘하네. 쟤는 뭐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포터가 물었어요 그분한테. 그 여기 왜 계세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보내서 와 있대요. 그런데 언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물론 음성 변조가 돼 있어요. 그게 언제였더라? 막 이러면서 아시안 게임 뭐 이러더라고요. 몇 년생이야? 89년생이에요. 86년도에 한국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다? 알아요? 모르지. 네. 86년도에 거기 들어오셨대요. 그게 2000년 중반 정도 방송된 거니까 몇 년을 거기 계신 거예요? 20년을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근데 기자들이 되게 잔인한 거 알아요? 그 와이프라는 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갔어요. 경기도 무슨 시에서 뭐 미장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KBS에서 아무튼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남편분이 지금 신림동 고시촌에 계신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다.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내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웃으시다가 안색이 확 변하면서 내 남편 내가 판사시키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꺼지라고 그렇게 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해가 됐어요. 차라리 거기 나와서 그렇게 있는 것도 괜찮은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거기 있는 많은 고시생들이 나는 한 7, 8년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갈까요? 아니죠. 나는 2년 뭐 3년 안에 끝날 거야 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와요. 근데 왜 못 나가고 있을까? 왜? 이거 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가 그거예요. 목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지키고 있고 몽둥이로 때리고 이러니까 억지로라도 야자하고 다 했잖아요. 이제는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집에 간다고 학원에서 집으로 전화 안 해요. 누구 어머님이시죠? 오늘 학생 얘가 땡땡이를 쳤는데요.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뭐냐? 첫 번째가 목표의식이고 두 번째가 뭐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봐야 될 페이지가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거를 외면하고 집에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간다? 그 친구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예 접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 달이 걸려도 좋아요. 꼭 세워놓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물론 한 번 딱 정해놨을 때 이거를 전혀 수정 없이 그대로 가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은 공부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겠지만 해보시고 가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학원에 연락하셔서 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봐드릴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뭐
공개 설명회에 참석하면 뭐 할인권도 드리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 관세사 학원에서의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1차와 2차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어떤 기본적인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이 있고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 이론까지도 이제 기초적인 어떤 실력을 향상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차 같은 경우는 스피드 체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뒤에 나오는데 한 1월 달에 관세사 시험을 하겠다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성반 같은 비슷한 게 스피드 체크고,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그냥 기본 이론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마스터 과정이라고 해서 약간의 이제 응용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인데, 좀 이따가 2차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회독수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회독수를 늘리는데 볼 때마다의 어떤 포커스나 테마를 좀 달리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책은 그대로인데 보는 사람의 시야와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느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기본 이론 비슷한 부분을 한 3번을 돌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풀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 1차는 모의고사가 한 달이에요. 한 달이고, 2차는 알고 계시죠? 모의고사가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예. 매주 와서 여기서 시험을 보시고 빨간 펜으로 첨삭도 하고, 그리고 내 석차가 매주 나와요. 되게 스트레스 받겠죠. 예. 한 가지 재밌는 게 가슴 아픈 건가? 1월 달에 성적이 6월까지 모의고사가 기속되는데 1월 달에 성적이 거의 6월까지 비슷하게 갑니다. 예. 초반에 학생들이 생각이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은 열심히 해서 따라잡아야지라고 막 해요. 열심히 하면 되죠. 막 이러는데 상위권 애들은 노나? 그건 또 아니죠. 예.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1월 달에 들어올 때 그 거의 성적 순서가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2차의 경우에 지금 2차가 많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2차에 넘어오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개인 공부는 어느 정도 끝내놔야 돼요. 여기서 끝내놓는다라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회독은 다 끝내놓고, 그리고 공부라는 게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이해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책을 통째로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1차 부터 때문에 지금 본인 얘기예요. 뭘 풀어요? 객관식이야 이게? 많이 써봐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미안해. 너무 괴롭혀서 미안해. 자, 2차 수험서가 교재가 기본적으로 한 1000페이지에 육박해요. 그죠? 예, 1000페이지 넘기도 해. 어떤 과목은. 그게 또 4과목이에요. 근데 학원 교재만 보면 될까요? 모르겠어요. 예, 불안해하니까 학원 교재도 한 권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 교재 보기도 하고 교수님들이 쓴 책 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논문도 막 찾아봐요. 예, 엄청 많아요. 그걸 다 읽어보면 써질까? 안 써져요. 공부는 공부대로 했지만 어떤 주제나 논제별로 내가 어떻게 답안지를 구성하겠다는 사전에 시나리오가 없으면 써지질 않아요. 물론 시간을 길게 주면 쓰겠지, 고민하면서. 근데 8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거의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정리나 요약 단계가 필수거든요. 사람별로 그걸 서브 노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목차 노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은 다 거쳐야 돼요. 요약을 해야 돼. 그걸 책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구성을 해야 돼요. 어떤 50점짜리 문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작업을 100%는 아니더라도 내가 베이스는 깔고 문풀이나 모의고사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문풀이나 모의고사 되면 또 많은 자료가 막 쏟아져요. 정리가 안 돼. 자료만 많지. 그러니까 내 거를 베이스를 만들어 놔야 다른 게 들어와도 가감하기가 쉽잖아요, 작업이. 이해됐죠? 그래야 1월 달부터 성적이 쭉 올라가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의고사 들어왔다. 그럼 모의고사 답안지 나눠주면 그거 한번 읽어보고 그거 외우고 끝이에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시험에?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학원 모의고사 다 갖고 들어가서 봐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이해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2차 학생들 또는 동차하는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12월까지 모의고사 들어오기 전에 자기의 개인적인 공부는 어느 정도 맞춰놓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됐죠? 열심히 하면 6월 달에 성적이 올라가겠죠? 퍽이나. 예.
퍽이 나요. 상위권 놀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해요. 자, 꼭 명심하시고 이거는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1차는 기본 이론 과정이 매 홀수달에 개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들어가는 게 11월, 12월부터 들어가는 게 이제 스피드 체크 같은 경우고, 문풀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한 번, 그다음에 1월 달에 한 번, 두 번 열립니다. 그래서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풀을 들어오기 전에 기본서를 2회독 정도는 하고 들어오신다는 목표를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1차는 결국 문제풀이에서 거의 성적이 완성이 돼요. 그랬지? 네. 만약에 문풀과 모의고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다. 그러면 뭘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모의고사, 문풀. 많은 학생들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그냥 시험 보는 거지 내 실력이 올라가진 않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문풀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문풀은 유형별로 단원별로 똑같은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돼요. 근데 모의고사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풀은 꼭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객관식 시험은 더더욱.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실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월달하고 7월달 두 번만 개강을 합니다. 이제 요번에 7월달 개강하는 게 이제 실강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9, 10월달에 심화 과정이 있고 11월, 12월에 마스터 과정이 있고, 그리고 1, 2월부터 문제풀이와 모의고사가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1, 2월달에 시스템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풀이를 이제 두 달 과정이면 8번 수업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모의고사도 시작부터 전범위를 하면 안 돼요. 학생들이 쓰질 못해요. 그래서 문제풀이와 똑같이 모의고사도 진도를 8주 단위로 8번을 나눠요. 그래서 그 주 주중에 수업을 하고, 문제풀이 수업을 하고, 진도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그 주 주말에 시험을 보는 시스템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두 달 동안은 진도별로 이제 모의고사를 보신다 생각하고, 3월 달부터는 이제 2분의 1 범위, 이제 3월 달부터는 아예 수업 자체가 없어요. 시험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월부터는 전 범위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데, 이건 1, 2차 공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실 때요, 잊어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독수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정해진 시기까지 일단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제, 그제 또는 지난주에 한 게 기억이 안 난다고 옛날 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시간을 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 보면 외워져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예, 사람은 당연히 까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암기가 중요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암기가 중요한데 암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외우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렇겠죠? 어차피 책을 다 못 외웁니다, 사람이. 그 중에 일부분만 내가 외워갖고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공부했던 어떤 기본 상식이나 배경을 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게 커요. 100% 암기한 것만 갖고 쓰기가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얘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 초반에는 암기보다는 그냥 책을 많이 보시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을 3번 정도 보면 본인이 판단이 서요. 이건 중요하다. 이거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내가 쓸 수는 있겠다.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어떤 과정이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단계별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하고 정리하고, 정리한 걸 외우는 거예요. 책을 외우려고 덤비지 마세요. 책한테 덤비면 사람이 100% 집니다. 이해되셨죠? 서두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월부터 8월이 향후 1년을 좌우한다 되는데, 요거는 이제 2차 준비하는 친구들의 얘기예요. 잘 들어요. 5, 6, 7, 8월 달이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리는 시기예요. 이때 그냥 1차 시험 끝났다는 해방감, 아니면 좀 날씨가 풀리고 놀러 가기 좋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본인 얘기야? 갑자기 왜 쓴웃음을 줘? 그렇게 티 안 내도 돼. 얼굴이 하얀데 놀러 갔다 온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이 시기에 굉장히 어영부영 보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1월 달에 그때 모의고사 들어가는 순간 이미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7, 8월부터라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과정별 커리큘럼 소개 됐고 이제 교수진 소개예요. 1차 교수님 먼저 설명을 드리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구민의 관세사님이 이제 1차 관세사님이시고 이분은 누구지? 내가 아는 그분이 아닌데. 전해달래요. 죄송하다고. 스튜디오에서 좀 과했대요. 그래서 좀 전해달래요. 아무튼 좀 이따 나오시겠지만 이매진 관세사님이 이제 관세법에 1차 일단 들어오실 거고요. 그다음에 무역영어는 이제 저하고 유샘나 관세사. 유샘나 관세사는 30기 관세사고 지금 인천 쪽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는 회사에 적응하느라 텃세가 너무 심하대. 그 사무원들 계시죠? 여직원들. 그 바닥에서 한 20년 근무하신 분들. 세지 않을까? 나이도 어린 게 네가 관세사야? 뭐 이러면서 거기서 얘는 살아남아, 얘라고 하면 그렇고 이 유관세사는 살아남아야 됐기 때문에 대표님 5, 6월 달은 제가 좀 살아야겠어요 이러면서 술로 그쪽 사무실은 술로 이 뭐라 그럴까 도발을 해온대요. 질 수 없잖아 또. 여자들이 그게 더한가 봐요. 그래서 질 수 없다고 맨날 비타민 챙겨 먹으면서 다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이제 그 무리에 들어갔대요. 받아줬대요. 그래서 이제 7, 8월 달엔 다시 이제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학 내국소비세법의 유지원 회계사. 저는 유지방이라 불러도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면 큰일 나요. 아까도 그랬어요. 찢어 죽인대요. 걸리면. 나를 유지방으로 불리면. 그래서 유지원 회계사님이 또 계시고. 근데 여러분 회계학이 이제 강사님이 두 분 계신 건 알죠? 유지원 회계사나 김성수 세무사님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이 기본 이론 시간에는 재무회계만 수업을 해요. 그래서 회계 원리라는 아주 기초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오셔야 됩니다. 얘는 무료니까 그거를 2번, 3번씩 보시고 들어오세요. 제발 좀 보고 오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고 이제 이경신 세무사님이 이제 내세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경신 세무사님은 여기 선능력에 세무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에요. 알고 계세요? 세무사 이름도 이경신 세무사 사무소예요. 멋있잖아. 선능력에다가. 그죠? 여자 세무사가 딱 이름 걸고 사업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되게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관세사가 되시면 서울세관 논현동에다가 학동역 10번 출구거든요. 그쪽이. 거기 앞에다가 자기 이름 걸고 사무소 한번 내보는 게 또 꿈이 될 수도 있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요즘에는 그 여성 관세사 비율이 한 4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많고 전략적으로 무역회사나 이런 쪽에 여성 관세사를 배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무역회사의 담당자들도 여직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 관세사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화주 기업들을 많이 관리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관세사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이렇게 잘 하시게 되면 뭐 한 10년 정도 근무하시면은 팀장도 달고 팀장 달면 연봉도 말은 못하겠지만 꽤 되고 괜찮아요. 굉장히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캐릭터는 다 그런 캐릭터예요. 그 드라마 보면 되게 꼿꼿한 여자 관리자 캐릭터 있죠. 왜? 하나도 안 웃고. 수고했어요. 누구시? 잠깐만 볼까요? 뭐 그런 캐릭터 있죠. 제가 본 그런 팀장급 관세사들 한 10년, 15년씩 된 관세사들은 다 그런 캐릭터라 솔직히 제가 봐도 좀 무섭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성공을 하는 거니까. 자, 지금 이제 1차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월 달에 문제풀이, 11월에 문제풀이가 있는데 어느 게 됐든 간에 자, 이론 수업을 그때 들으시고 여기 몇 회독이라고 돼 있어요? 2회독 정도는 하고 문제풀이 들어오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는 전체 범위를 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7, 8월 달에 이론반을 들으셨다면 그 11월이나 1월 달 오시기 전에 또 뭘 들으셔야 되죠? 회계학은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돼요. 기본반은 재무회계만 합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는 따로 열려요. 그래서 문풀 들어오기 전에 숙제 하나가 더 있죠. 무슨 수업도 들어야 돼요? 원가관리회계를 듣고 오셔야 됩니다. 문풀은 다 포괄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 2월 달에는 뭐 아까 얘기했던 문제풀이 그다음에 3월 달에 모의고사 과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1차가 아직까지는 좀 쉬운 편이긴 한데 2차에 비해서 이제 응시생들이 좀 많아지면서 조금씩 그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 봤나요? 어땠어요? 기존의 기출 문제보다? 왜 평이했어요? 난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내가 왜 기대하는 답을 안 하고 자꾸 예, 못 해먹겠다. 예. 지금 다 찍고 있거든요. 예. 혹시 마이크 소리 안 들어오죠? 이 친구가 한 말은. 그래요. 저 친구들은 모르겠다. 예. 자, 2차 강사님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령근 관세사님이 이제 2차 관세법을 맡고 계시고요. 제가리성이에요. 알고 있죠? 어떤 분들은 제씨 이름이 가령근이에요? 뭐 이러는데 아니야, 제가리성이야. 왜 그래 진짜? 예. 자, 그리고 이제 조천희 관세사님. 왜 웃으세요?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예. 이따 가시기 전에 학번 얘기 좀 해주세요. 궁금하니까. 예, 그 제가령근 관세사님은 별명이 앵그리버드야. 왠지 모르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캡처 뜬 화면이 왜 구력 사진 있죠? 그런 짓 좀 하지 마요. 그냥 인강 보면 인강만 봐. 왜 강사님들 캡처해가지고 구력 사진 막 올리고 그래? 강사들도 되게 여린 사람들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령근 관세 같은 경우 약간 이렇게 눈썹이 올라갔을 때 누가 캡처를 떴어. 그래서 앵그리버드 있잖아요. 그 새같이 이렇게 눈썹이 됐고, 조천희 관세사님도 어떤 캡처 화면이 있는데 별명이 뭔지 알아요? 슬픈 펭귄이래. 예, 그래도 귀엽잖아. 예, 그다음에 김병수 관세사님이 관세 평가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강의를 보통 벌써 한 15년, 조천희 관세사님 경우는 한 17년 정도 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의는 뭐 그냥 HS는 그냥 책 없이도 강의하실 분들이에요. 이미 다 외우고 계시니까. 김병수 관세사님은 예, 세인관세법인의 부대표로 계시고, 세인은 다 아시죠? 업계 뭐 1, 2위를 다투는 큰 법인이고, 거기에 부대표님으로 계시고 관세 평가 쪽을 담당을 하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뉴욕에서 학위를 공부를 하고 오신 유학파예요. 근데 영어는 영어 같은데 그 지역색이 많이 드러나는 영어를 쓰세요. 대표적인 단어가 뭐지? abnormal. 예. 예.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저도 놀랐는데 반기문 사분총장님 알죠? 그분이 영어 하는 그 스피치 장면하고 그냥 유학 갔다 온 애들 아니면 현지 애들 이렇게 영어 정말 잘하는 애들 두 명이 얘기하는 걸 딱 놓고 외국인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더 영어를 잘하냐? 누구라고 했을 것 같아?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다 반기문이에요. 다 반기문. 왜? 발음도 그 사람들은 발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쓰는 어휘. 그 사람이 쓰는 어휘를 딱 보면 이 사람의 지적 수준과 이게 딱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오 이러는 거지 발음이 좋다고 이건 아니래요. 예, 그래서 이분이 쓰는 용어가 되게 고급 용어래요.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즘 개콘 보니까 수희 아저씨가 그러대. 그건 모르겠고 예. 안돼 뭐 그러던데. 예. 우리 최건수 관세사님 예. 20회 이 부분을 아무도 몰라요. 제가 꼭 강조를 해야겠어요. 20기 관세사인데 뭐라고 돼 있어? 수석 합격이에요. 근데 허우대가 멀쩡하니까 자꾸 외모에 묻히는데 아니야. 예, 수석 합격자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인천공항 쪽에 관세법인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이니까 설명을 좀 생략을 드릴게요. 예, 결국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의고사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도달해 있어야 될 레벨이 있어요. 그때까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게 이제 이론의 완성 단계예요. 책 많이 보시고 생각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추천을 한다면 학원 교재 외에 뭐 교수님들이 쓴 책들도 같이 곁들여 보면 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달리 보는 시각들이 좀 있어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서브노트나 이런 목차노트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세팅을 좀 해놓고 내 거를 베이스로 깔아놔야 다른 자료가 들어와도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료에 치여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풀이 2달 동안 여러분에게 나가는 프린트가 2000페이지예요. 감당되겠어요? 책도 1000페이지인데 거기에 죽어라 이러면서 2000페이지 프린트를 더 준대. 그거 어떻게 정리하실 건데요? 1월부터 하면 늦어요. 미리 하시라고요. 그렇다고 지금은 아니고 책을 한 2-번 보고 판단 기준이 있으면 그때부터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또 하시더라고요. 인강이 좋아요, 실강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게 더 좋은 거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근데 합격자들을 보면 100% 실강만 들은 학생도 없고요. 100% 인강만 들은 학생도 없어요. 자기가 스케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 할 때는 실강이 낫겠죠.
집중적으로 좀 할 때는 실강이 좋고 이제 집에서 조금 더 반복하거나 이렇게 정리할 때는 인강이 좀 나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차하시는 분들 동차 우리 직장 사표 내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있는 직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자, 동차하시는 분들은 근데 말을 여기서 조금 여러분 저는 구분을 해야 될 게 동차를 준비한다라는 건 목표가 내년 2차 합격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동차라고 해요. 기본적인 목표는 내년에 1차 합격인데 시간이 좀 남아서 2차 공부를 조금 더 본다. 이거는 사실 동차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럼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동차 합격을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색깔이 약간 붉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런 분들은 12월까지는 2차를 계속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중간에 회계학도 좀 병행을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2차 공부가 어떤 다른 공부를 같이 병행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할 때는 무조건 그거 열심히 하고요.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1차로 넘어가시는 게 더 오히려 나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씩 회계학을 보겠다. 공부를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게 돼요? 전 안 되던데. 책 피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몰입이 돼서 어느 정도 좀 공부가 쭉 되려면 최소한 2시간, 3시간은 돼야 이게 되지 않나요? 1시간 정도 보다가 책을 얼른 바꾼다? 이게 난 안 되던데.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긴 해요.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위에 거는 내년 2차 합격을 위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스스로 모험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모험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조금 얘는 좀 색이 연해졌는데, 예. 그래서 10월까지는 2차 심화까지는 들어오시고 약간 좀 안정적으로 간다면 기본반 한번 들어놓고 끝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2번은 들어야 돼요. 2번은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 머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2월 달에 1차 기본 중에 이제 회계학이나 내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관세법과 무형영어는 2차 공부에서 했던 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조금은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제 회계 내세는 전혀 다른 과목이다 보니 조금 일찍 시작하는 스케줄로 가면 되는 거고 밑에 스케줄은 예, 그냥 1차 위주로 하는데 시간이 길어서 남아서 2차는 조금 해보고 싶네요. 뭐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2차 먼저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1차 먼저 들으시고 기본 닦고 그 다음에 뭐 11월, 12월이나 아니면 10월 달쯤에 2차 과목을 한두 과목만 들어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2차 과목 들으실 때는 과목 선택 중요합니다. 무슨 과목을 들으라고 해요? 보통 카페나 이런 데서. 예, 여러분 정보를 얻고 싶으면 그냥 나한테 전화를 해요. 카페 이렇게 보고 있잖아. 되게 재밌다. 얘네 어쩌려고 그러지 얘네? 예. 왜 수험생한테 물어보고 수험생한테 우와 막 이래? 관세사한테 물어봐야죠.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지도 수험생이야. 수험생이 무슨 수험생한테 2차 부심이야 뭐야? 뭐야? 지금 1차 하겠다고 온 사람들 되게 안쓰러워 보여? 자식들 회계 힘들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지가 회계 80 맞았으면 내가 인정하겠어요. 회계 몇 점이에요? 그럼 부심 부려도 돼. 미안해요. 예.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어디에 물어봐요? 강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관세사들한테. 예. 학생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해됐죠? 예. 자, 됐고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저희가 광고 카피를 또 하나의 별 뭐 이렇게 했거든요. 갑자기 이매진 관세사한테 별명이 생겼대요. 별님이란데. 예. 그래서 이매진 관세사님은 기수는 얼마 안 됐어요. 28기 관세사고 외대 출신이고 그래서 뭐 이러한 경력을 갖고 그 A1 관세법인에 잠깐 있다가 인천공항청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별도로 나와서 이제 그 관세법인 3원이라는 곳에서 대표 관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라고 해서 1인 사장님은 아닌 거 알죠? 관세법인은 5명의 관세사가 모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 많이 떨린대요. 그러니까 박수 좀 크게 쳐주시고 우리 남학생들 환호성도 좀 해주고 이거를 좀 해야겠구나. 그럼 이매진 관세사 학번 맞추기 할까? 그건 나도 모른다. 예. 자, 이건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더 드리면서 질문을 하면 병이 2개 남았으니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좀 먼저 할까요? 구민의 관세사님과 함께하는 스터디 과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 수업하고는 그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모이는 거고 저희가 30명만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꾸려서 오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 오셔도 저희가 꾸려 드릴 거예요. 대신에 많은 인원을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30명만 할 거고 동차생은 좀 참아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유예생들로만 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컨셉은 뭐냐면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뭔가 쓴다라는 게 크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진도별, 그러니까 2차 야간 수업이 있잖아요. 그 진도에 맞춰서 간단한 좀 테스트라든가 그런 답안지 쓰는 요령 같은 것들을 잡아 주실 거예요. 구민혜 간사님이.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럼 임예진 간사님 예,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되게 밝아지네요. 치마도 이쁘시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뵌 분들도 되게 많고 낯익은 얼굴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7월 달부터 FTA 학원에서 1차 관세법을 강의하게 된 또 하나의 별입니다. 며칠 사이에 별명이 생겼어요. 별님이라는. 예, 임예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되게 지금 설레요. 사실 왠지 느낌이 왜 그런 거 있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아시죠?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다. 막 어때요? 그러면 막 옷도 막 사고 막 그러잖아요. 준비도 많이 하고 피부과도 가고 그렇죠? 사실 여기 오면서 관세법 강의에 대한 것도 이제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요.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사실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곳보다는 새로운 모습을 보시게 되실 거예요. 새로운 모습을 보시게 되실 거고 그래요. 사실 요 며칠 사이에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많이 놀랬죠? 괜찮아요? 저도 놀랬어요. 전문가의 손이 이렇게 다르구나. 저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그 전문가가 그렇게 바꿔주더라고요. 보통 왜 사진이 성형전이고 실물이 성형후인데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대로 고치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전문가의 손이 다르더라고요. 관세법도 전문가의 손 내가 고쳐줄게요. 제가 바꿔줄게요. 여러분 예쁘게 바꿔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그리고 준비도 좀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7월 달부터 좀 같이 하고 그리고 뭐 꼭 강의를 안 들으시더라도 뭐 나는 2차 준비만 하는데 어떻게 친해질 그게 없나 친해지면 되죠. 남자 먼저 뻥이에요. 뻥이고 사실 여기 지금 왔는데 너무 낯익은 분들이 많아서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친근해요. 그래서 뭐 2차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요.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때 만약에 배가 고프다. 여러분 땡 잡은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거죠. 같이. 내가 그때 뭐 커피가 마시고 싶다. 커피 마시러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그럼 상담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본인의 운에 맡기고 자, 그래서 친근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여자가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언제나 좀 뭐 공부에 대한 계획도 좋고요. 만약에 수험생활 하다가 좀 힘든 점이 있다. 그런 것도 그냥 얘기하세요. 다 받아줄게요.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잖아요.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겠습니다. 다는 못할 수 있겠다. 웬만한 건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할게요. 너무 반갑네요. 여기서 뵈니까 열심히 할 거고요. 7월 달부터 여기서 좀 새롭게 새로운 남자친구 만나는 것처럼 새롭게 그래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되게 소근소근하고 가셨는데 뭐야? 내 욕했어? 아니지. 알겠습니다. 자, 구민의 간세사님 수업에는 여학생만 있고 이미진 간세사님 수업에는 남자만 있고 그런 건 아니겠지? 예, 그러지 마. 예. 자, 그래서 구민의 간세사님과 함께하는 스터디 요거는 뭐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30명이니까 예,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참석 혜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뭐 돈 얘기하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할애에서는 여기 보시면 뭐 종합반이 30만 원이래요.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지? 예, 30만 원이래요.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이제 쿠폰이 다 갈 거예요. 그 온라인에서 뭐 책을 사시든 강의를 들으시든 5만 원짜리 쿠폰이 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으셔도 되고 제발 장터에 팔지는 마세요. 양도는 안 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도 이제 실강 오늘 접수하시면은 종합반은 이제 45만 원이 되겠고 똑같이 이제 예, 포인트가 이제 포인트가 쿠폰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친구 따라 강남 가자 뭐 이러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수강하고 계신 분이 친구가 있으면 둘이 손잡고 오면 두 분에게 모두 다 이제 3만 원씩 혜택이 또 추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있잖아요. 작년에 이거 처음 했거든요. 겨울에 카페 장터에 올라와. 저랑 친구 하실 분. 잠깐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친구 둘이 손잡고 와서 끊으려고 하는데 둘이 되게 대면 막 이러고 있으면 존댓말 자기도 모르게 존댓말 나오고 그럼 뽀록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밑에 카페에서 얘기 좀 하고 올라온다고 하는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예. 그래서 친구랑 같이 오면 그런 게 좀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오늘 이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닌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이 남아서 이 병도 좀 할게요. 추첨으로. 괜찮죠? 예. 그래서 무료 수강권 한 분, 그 다음에 온오프 50% 할인권 두 분, 그 다음에 30% 세 분, 독서대 5명. 독서대 되게 필요해요. 고시 공부할 때. 예. 여기다 놓으면 되겠지. 자, 물병입니다. 물병. 여기서 뽑히면 되게 안 좋은 거죠. 뽑히면 다시 안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뽑히면 안 좋은 거예요. 51번. 51번 안 계신가? 아, 수업 듣는 친구들이 오늘 접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수업 듣는 친구 같죠, 이거? 예, 나가리. 11번. 아, 예, 되게 실망이 가득한 얼굴로. 그래도 이거라도 가져가는 게 어디예요? 예, 축하드려요. 어, 18번. 아, 예. 뭐야? 둘이 같이. 예. 네? 나한테? 아, 이거 주려고. 아, 뭐 안 갖고 와도 돼요. 뭐 믿고 주는 사회니까 그냥. 네. 그래요. 자, 이제 독서대가 되겠습니다. 50번. 없나? 41번. 41번. 네. 이거 갖고 데스크 가시면은 줄 거예요. 네. 80번. 네. 얼굴 찍히시겠다 돌아갈 때. 아씨. 두 개가 집혔는데 어떡하지?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걸로? 제가 뽑은 거 아니에요. 77번. 네. 가봐. 저 친구 되게 싫어하잖아. 아이씨.
50% 해야 되는데 지금 막 그래요. 독서대 있지 않아? 없어? 네, 다행이네. 아, 저 친구 지금 수업 듣는 친구를 알아요. 자, 그 다음에 62번. 네. 독서대는 다들 축하도 안 해준다. 휴 막 이러고 있는데. 101번. 100번 때 처음 나왔다. 예. 어떻게 해요? 마지막 독서대예요. 예. 축하드려요. 자, 이제 30% 할인권이에요. 30%면 얼마지? 얼마지? 아까 그거랑 중복 적용이 되나요? 팀장님? 그래? 그러면 45만 원 기준으로 30%면 15만 원 아니냐? 이씨. 자네는 회계학 몇 점이야? 예. 네. 자. 69번. 예. 축하드려요. 예. 네. 35번. 왜 다 앞번호만 나오지? 네. 아, 그건 안 줘도 돼. 예. 자, 마지막 30%. 위로의 박수를 좀 쳐드리죠, 이분도. 아, 이제 마지막 38번. 위로의 박수예요. 예. 자, 반띵 50% 두 분. 이제부터는 뽑혀야 되겠죠. 예, 기대하고 있어? 87번. 네, 나오세요.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자, 회계학 몇 점이라고? 비밀이야? 그럼 스톱해요, 스톱. 95번. 네. 저분한테 커피 한 잔 사요. 이건 안 줘도 돼. 자, 드디어 100%. 오늘 내가 여기서 집이 제일 멀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제일 멀리서 왔을 걸. 예, 어디예요? 대구. 대구가 또. 대구 나오니까 막 손은. 예, 뭐 어디예요? 광주요. 예, 광주가 더 멀지 않나? 광주가 좀 멀죠, 인간적으로 대구보단. 자, 광주승. 또 광주보단 내 멀다. 울산. 울산. 네이버 지도 좀 쳐봐봐. 키로를 잘 모르겠는데. 더 멀리서 온 사람. 어디? 거제도. 유윈. 예. 아니, 그냥 스톱 해줄래요? 예. 스톱 해줘, 빨리. 스톱. 1번. 박수. 저 친구한테 커피 사줘요. 예, 좋겠다. 저기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그리고 끝나고 임혜진 관세사님하고 저하고 잠깐 상담도 가능하니까 혹시 물어볼 게 있으시면 뭐 남아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예,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